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9살이 된 박영자입니다.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남편과 아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35년 전에 한 사건이 지금까지도 아니, 평생 잊지 못하게 가슴을 후벼 파고 있네요. 결혼 초부터 시부모님의 간섭은 심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며. 얘, 너는 왜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는 거냐? 병원은 가본 거냐?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하는데.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아가, 이번 주엔 어느 병원으로 가볼까? 아침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답답했습니다. 어머님, 아직은. 뭐가 아직이야. 벌써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잖니.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매주 새로운 병원, 새로운 한의원, 심지어 점집까지 데려가셨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남편도 자리에 있었죠. 얘,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시어머니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대리모를 써보는 게 어떨까 해서. 시어머니의 말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여보, 남편을 바라봤지만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가 알아본 사람이 있어. 깨끗한 집안의 앞길 창창한 아가씨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남편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 너도 이제 30이 넘었잖니.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 그날부터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 번만 믿어보자. 엄마가 알아보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분과는 딱 한 번이야. 아이만 낳으면 그걸로 끝이잖아. 당신 불안한 거 알아. 날 믿어. 2번 다시 볼 일 없어. 당신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난 그저 남편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부족한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남편이 저를 끌어안았지만 그의 품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머님이 이미 다 알아보셨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래. 똑똑하고. 남편의 확신에 찬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것처럼. 그 후 남편도 노골적으로 매일 저를 졸랐고 시어머니의 말씀은 날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졌죠.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아이 낳고 잘 사는데 너는 남의 집에 시집 와서 며느리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집안 대를 끊어놓을 작정이냐? 그런 너를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시집을 보낼 수 있다는 말이냐? 하시며 저를 다그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결국 시부모님의 강요로 대리모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렸고 시부모님의 결정에 거부할 힘도 더 이상 없었어요. 다 널 위해서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대리모가 아이를 낳았고 저는 그 아이를 제 아이처럼 품에 안고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첫눈에 반했던 그 아이는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제 몸에서 낳은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저는 그 아이를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낼 때면 35년을 한결같이 이 천사 같은 아이를 낳아준 대리모와 그때 대리모를 쓰자고 저를 설득시켜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35년을 그렇게. 그런데 35년이 지난 지금 너무나 평온하던 어느 날, 그날의 진실이 불현듯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신가요? 문을 열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 전에 아이를 낳아드린 사람입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네, 무슨...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드님은 잘 컸나요?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대리모라. 그때 시부모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누군지도 모른 채 아이만 받아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할 말이 있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드님 잘 크셨나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사진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들을 보며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학은 어디를? 의대를 나왔어요. 아, 그랬군요. 그녀의 손이 사진 쪽으로 뻗어나갔다가 멈칫했습니다. 마치 만지면 사라질까 두려운 듯한 모습이었어요. 돌잔치 사진을 보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앞에서는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대학 졸업식 사진에선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저 혹시 한 번만이라도. 말끝을 흐리는 그녀를 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의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익숙한 발걸음 소리, 여보, 나 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와 그녀의 눈이 마주쳤고 순식간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도 마치 혼이 빠져나간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35년 만의 재회, 그들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미란 씨.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과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5년 만에 만난 사람을 어떻게 남편은 그녀를 한 번에 알아보는 걸까? 대리모는 시부모님이 알아서 구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호칭은 과장님이라니. 여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분을 알아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입가에는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나 봐요.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대리모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이죠? 저도 모르게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여보, 이 사람 말은 남편이 다급하게 말을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이미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숨기실 건가요? 35년이나 지났는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단순한 대리모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녀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서로 사랑했잖아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됐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시부모님이 알아서 구하신다던 대리모가 남편의 직장 동료였다니, 내 남편과 불륜녀였다니. 거짓말이죠?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님이 알아서 구하신 대리모라고 당신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건 남편이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어요. 어른들은 그저 진실을 덮으신 거예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믿어온 것들이 하나둘씩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난 아이를 낳으면 당신과 함께 이 아이를 키울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나요? 결혼해서 함께 살자고. 이 아이는 우리의 시작이 될 거라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시고는 갑자기 과장님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돈을 주시겠다고, 돈으로 해결하자고 하셨죠. 대리모 계약을 하자고. 마침 대리모도 필요하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아이만 빼앗아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 그때 너무 어리고 겁에 질려 있었어요. 어른들의 압박에. 돈에 결국 도장을 찍었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 돈도 주지 않고 저를 내쫓으셨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소문을 퍼뜨려 창창한 앞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버리겠다고. 그녀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속고 있었던 걸까요? 시부모님은 며느리인 저를, 그녀는 남편의 약속을, 그리고 우리 아들은 이 모든 진실을 그런데 왜 지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35년이나 지난 지금 찾아오신 거죠? 그녀가 잠시 침묵하더니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제가 많이 아파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낳은 아이를 한 번만이라도.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움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 결국 그녀도 한 여자이고 한 어머니였던 거죠. 돈을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저 한 번만 보고 싶어서.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수술은 다음 주에요. 그녀가 힘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도 더는 못한대요. 그래서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35년 동안 제 아들이라 믿었던 아이의 진짜 어머니, 남편의 바람과 시부모님의 거짓말, 그리고 그녀의 병. 아들은 언제 퇴근하나요?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동안의 인생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처라도 메모지에 번호를 적어 내밀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당신 이제 어쩌자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편의 배신이나 시부모님의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마지막 소원일 수도 있지만 이 진실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갑자기 제 안에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여자랑 그렇게까지, 그리고 시부모님과 짜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나는 당신 믿고 대리모라는 말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평생을 죄책감에 살았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내가 불임이라고, 당신이 얼마나 날 무시했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시부모님과 짜고 대리모로 위장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35년이 지나도록 이 씻을 수 없는 배신을. 남편을 바라보는 제 눈에는 이제 낯선 사람만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땐 내가 딱 한 번 실수를. 실수요? 이게 실수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바람 피우고 아이까지 생기니까 시부모님과 짜고 대리모로 위장하고, 그리고 그 여자한테 돈까지 약속하고 내쫓고,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제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니. 당신이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당신들의 그 이기적인 결정이 몇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렸는지 알아요? 그 여자도, 나도, 아들까지도. 이제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가엾고 가여운 내 새끼를 이제 어쩌나. 남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의 눈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여보, 남편이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만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건 그 여자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에요. 맞아요. 지금은 남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을 다룰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그 여자가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현실. 전 아직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의 마지막 소원이라면 어쩌면. 여보, 남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절대 알리면 안 됩니다. 마치 애원하듯 말하는 남편을 보니 더욱 비참해졌어요.
병원에서 자기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아들. 얼마나 자랑스러웠나요? 그 아이가 이런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근데 그 여자가 수술을 앞두고 있다잖아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이대로 보내야 하나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키운 아이지만 그녀의 뱃속에서 나온 그녀의 아이이기도 하잖아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는 아픈 몸으로 찾아와 자식 얼굴 한번 보려는 그 심정이. 용서는 못해도 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의 병이 사실이라면,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녀도 피해자일 수 있겠죠. 23세 어린 나이에 사랑한다는 남자의 말을 믿고, 그리고 시부모님의 압박에 자식까지 포기하고. 하지만 절대 진실은 말하면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냥 옛날 대리모였다는 것만, 그것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아들은 적어도 우리가 키운 그 아이는 이 진실을 알아서는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들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대리모를 만나고 싶은지. 그날 저녁 아들이 병원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정우야, 아들 앞에 앉았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언제나처럼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들. 사실은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너를 낳아준 사람이 따로 있어. 너를 낳아준 대리모가 손이 떨려왔습니다. 많이 아프시대. 수술을 앞두고 있대. 너를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살이 넘도록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한 번도 대리모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대리모라뇨?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대리모를 통해 태어났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한 번도 대리모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야 알게 되는 아들의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아시고. 그래, 우리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목이 메어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벽만 바라보다가. 그래서 그분이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숨긴 채 이렇게 아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게. 암 수술을 앞두고 계신다고요? 아들이 의사다운 냉정함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시간이 얼마 없으시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전 의사예요. 환자의 마음 이해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전 어머님이 제 어머니예요. 그건 변함없어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분을 한번 뵙는 건 그분의 마지막 소원이라면.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의사로서 죽음을 앞둔 환자의 마지막 소원을 거절할 수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들은 모르게 해야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자마자 그녀의 숨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을 이번 주말에.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목소리를 다잡았습니다. 절대 진실은 말하면 안 됩니다. 그저 대리모였다는 것만.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을까요? 수술을 앞두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다는 그 마음. 그렇게 주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나기로 했어요. 아들은 병원 가운을 벗고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차마 제가 동행하진 못하고 남편과 아들이 먼저 들어갔죠. 카페 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만남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항암 치료 때문인지 머리도 많이 빠져 있었고, 아들이 인사를 하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만지려다가
멈칫하고 주먹을 쥐었어요. 의사가 되셨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 사람, 제 남편과 제 아들과 그리고 그의 친어머니. 그녀는 아들 앞에서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인데도 아들이라고 한번 불러볼 수 없는 상황. 그저 대리모라는 이름으로만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 항암 치료는 어떠세요? 의사인 아들이 전문가다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치료는 어렵대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고, 저도 더는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병원을 알아봐 드릴까요?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저 오늘 이렇게 뵈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셨네요. 제가 저 정우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가 정우 씨를, 아니 정우 씨가 자랑스럽습니다. 말을 바꾸는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당신을 낳은 보람이 있다고 하려다가 그 말조차 삼켜야 하는 그녀의 심정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를 만나고 돌아온 후 아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한동안 힘들어 보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볼 뿐. 그날의 만남 이후 그녀는 5달을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가끔 그녀의 병세를 체크했어요. 의사로서,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낳아준 대리모라는 이유로. 그것이 그나마 아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였겠지요. 장례식 날 저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진실을 모르는 아들이 조문을 갖고 남편은 차마 가지 못했죠. 어머니, 대리모셨지만 절 낳아주신 분이니까. 아들이 장례식장에 다녀와서 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모르는 아들, 그리고 그 진실을 끝까지 지켜낸 우리. 어쩌면 이것이 그녀를 위한 마지막 예의였는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아들의 기억 속에서는 자신을 낳아준 고마운 대리모로 남을 수 있도록. 그 후로도 아들은 변함없이 저를 챙기고 걱정하는 다정하고 살가운 아들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를 신뢰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잠자리에 들 때도 우리 사이에는 항상 그날의 진실이 무거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혼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제 자신을 위해서도 이 비밀을 영원히 간직해야 할 동반자로 남기로 했어요. 남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보다 조심스러워졌고 제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의 어깨는 늘 무겁게 처져 있고 마치 끝나지 않는 벌을 받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제 우리는 부부라기보다는 아들을 위해 한 가지 비밀을 공유하는 동반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바쁘게 병원을 다니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날의 비밀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처음 그녀가 찾아왔을 때 충격과 분노,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시부모님에 대한 원망, 모든 것이 저를 무너뜨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저는 제 방식대로 제가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냈으니까요.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것도 결국은 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 진실을 끝까지 말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보고 떠날 수 있게 해준 것. 이제 저는 압니다. 완벽한 가족이란 없다는 것을. 그저 우리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진실보다 사랑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